오늘 토론 박싱은 조선 왕실의 가장 위험한 이름 두 개를 링 위에 올립니다. 사도세자 vs 연산군. 한쪽은 뒤주라는 단어로 기억되는 비극의 세자. 다른 한쪽은 조선 폭군의 대명사로 남은 왕. 근데 오늘은 감정으로 편 가르기 하지 않습니다. 사도세자는 무조건 억울한 희생자였을까요? 연산군은 태생부터 괴물이었을까요? 오늘 심판이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비극이 사람을 괴물로 만들었나? 아니면 괴물이 비극을 불러왔나? 심판 기준은 세 가지로 고정합니다. 첫째, 폭력의 방향. 그들이 칼을 어디로 겨눴는가? 둘째, 권력의 책임.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은 무거워진다. 셋째, 시대와 환경. 개인의 문제인지, 구조가 만든 비극인지. 오늘 댓글창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사도세자는 시대가 죽였다. vs 사도세자도 위험했다. 연산군은 괴물이다. vs 연산군도 환경의 산물이다. 좋습니다. 오늘은 점수표로 갑니다. 라운드 1에서 사도세자를 비극과 위험성 둘 다로 해부합니다. 라운드 2에서 연산군을 광기와 정치 둘 다로 해부합니다. 라운드 3에서 최종 판정. 누가 더 치명적이었는지 결론 내립니다. 자, 라운드 1. 사도세자부터 시작합니다. 사도세자. 자, 심판 선언합니다. 사도세자는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비극의 이름이죠. 뒤조. 이 한 단어가 사람들의 판단을 거의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갑니다. 사도세자를 무조건 억울한 희생자로만 보지 않고 무조건 위험한 인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인물은 비극과 위험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걸 분리해서 채점해야 합니다. 첫째, 폭력의 방향부터 봅니다. 사도세자의 문제는 단순히 우울했다, 불안했다 같은 감정사가 아닙니다. 기록에는 분노 폭발, 공포, 강박, 폭력성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 폭력이 권력의 위쪽을 향했는가, 아니면 아래쪽을 향했는가? 권력자의 폭력은 결국 약자에게 먼저 떨어집니다. 만약 세자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불안정성이 국가 운영으로 번졌다면 조선은 큰 위험을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즉, 사도세자는 억울함만으로 면제되는 캐릭터가 아니라 후계자로서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던 인물입니다. 이게 첫 감점입니다. 둘째, 권력의 책임을 봅니다. 사도세자는 왕이 아니었지만 세자입니다. 세자는 국가의 미래고 주변 사람들의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왕이 아니었으니 책임이 없다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궁중은 개인의 사생활이 거의 없고 작은 균열도 정쟁으로 번집니다. 사도세자의 불안정성이 개인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 권력 게임의 폭탄이 되었다는 점에서 책임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감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득점이 나옵니다. 셋째, 시대와 환경, 즉 비극을 만든 구조입니다. 사도세자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문제와 구조의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겁니다. 영조의 시대는 왕권을 강화하고 전국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계자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 장치가 됩니다. 세자는 사랑받기보다 검증받고 이해받기보다 감시받습니다. 거기에 당파 싸움은 끊임없이 세자 주변을 흔듭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 개인이 무너질 가능성은 훨씬 커집니다. 여기서 사도세자는 개인이 약해서 무너진 것으로만 보기 어렵고 권력 구조가 한 사람을 압착한 결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게 사도세자의 큰 특점입니다. 비극의 원인이 단순히 그 사람만이 아니라는 점. 넷째, 결말의 잔혹성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폐위나 유배가 아닙니다. 뒤주라는 방식 자체가 상징입니다. 왕권의 공포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장면이에요. 이는 후대에 엄청난 정치적 도덕적 충격을 남겼고 조선 왕실의 폭력성을 대중기억에 각인시킵니다. 이 결말은 사도세자를 비극의 아이콘으로 만들고 그 억울한 프레임이 쉽게 꺼지지 않게 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세자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선 권력의 비정함을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이것도 득점입니다. 라운드 1 심판 정리합니다. 사도세자의 득점은
구조가 만든 비극과 결말의 잔혹성이 남긴 상징성입니다. 사도세자의 감점은 후계자로서의 위험성과 폭력이 아래로 흘렀을 가능성입니다. 즉, 사도세자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위험 요소였던 가장 불편한 형태의 비극입니다. 자, 이제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은 사도세자를 어떻게 보나요? 시대가 죽인 희생자입니까? 아니면 왕이 되기엔 위험했던 인물입니까? 다음 라운드 2에서 연산군을 올리면 판정이 더 뜨거워집니다. 사도세자는 비극과 위험성의 인물이라면 연산군은 권력과 폭력이 정면으로 드러난 왕이기 때문입니다. 연산군. 자, 심판 선언합니다. 연산군은 조선 역사에서 폭군이라는 단어가 거의 자동으로 붙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교 박싱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연산군을 태생부터 괴물로만 끝내면 쉬워요. 반대로 환경이 만든 피해자로만 끝내도 쉽습니다. 오늘은 그 둘 다 잡습니다. 연산군은 환경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력을 쥔 뒤 스스로 그 괴물을 완성한 왕입니다. 첫째, 폭력의 방향부터 채점합니다. 연산군의 폭력은 명확합니다. 개인의 불안이나 내부의 고통이 자기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력이 위로도 아래로도 그리고 옆으로도 뻗어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폭력을 쓰면 그건 분노가 아니라 정책이 됩니다. 연산군의 통치는 그런 의미에서 감정이 국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감점은 단순합니다. 연산군은 폭력을 통치 도구로 사용했고 그 결과 정치와 사회는 공포로 기울었습니다. 둘째, 권력의 책임입니다. 사도세자가 세자였다면 연산군은 왕입니다. 왕은 변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라의 룰을 만들고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고 공포를 멈출 수도 키울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그 권력을 제어하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폭력으로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후계자의 불안정성은 가능성이지만 왕의 폭정은 현실입니다. 이 항목에서 연산군의 감점은 사도세자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셋째, 이제 환경과 시대를 봅니다. 연산군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는 어머니 문제입니다. 패비윤 씨의 사건은 연산군에게 치명적 흔적을 남겼고 왕실 내부의 진실과 거짓, 침묵과 폭로가 뒤섞인 채 권력의 기억이 됩니다. 여기서 연산군은 개인적 상처를 가진 왕이라는 조건을 갖게 됩니다. 이 조건은 분명히 폭정의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연산군의 폭정은 순수한 악이라기보다 왕실 권력 구조가 만들어낸 상처가 증폭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연산군이 얻는 유일한 득점입니다. 그도 왜곡된 환경의 산물이었다는 점. 하지만 여기서 심판이 선을 긋습니다. 환경이 원인일 수는 있어도 면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은 왕이었고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나쁜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 결정을 반복하면 그건 개인사가 아니라 국가 재난입니다. 넷째, 결과로 채점합니다. 연산군 통치의 끝은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판단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연산군은 폐위됩니다. 폐위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조선 같은 왕조 체제에서 왕을 끌어내린다는 건 내부가 비상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연산군의 폭정은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체제 내부가 스스로 정리해버린 케이스입니다. 이건 통치자로서 최악의 판정입니다. 나라가 왕을 버리는 것, 그 자체가 패배거든요. 이 항목은 연산군에게 치명적 KO입니다. 라운드 2 심판 정리합니다. 연산군의 득점은 단 하나. 왜곡된 왕실 권력 구조가 만든 상처라는 배경 설명 가능성. 하지만 감점은 압도적입니다. 첫째, 폭력을 통치 도구로 바꾼 점. 둘째, 왕으로서 제어가 아니라 확대를 선택한 점. 셋째, 끝내 폐위로 이어질 만큼 체제의 한계를 넘긴 점. 자, 이제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은 연산군을 어떻게 보나요? 괴물은 태어난다입니까? 아니면 괴물은 만들어진다입니까?
다음 라운드 3에서 사도세자와 연산군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최종 판정합니다. 비극이 괴물을 만들었는지, 괴물이 비극을 만들었는지 여기서 결론 내겠습니다. 최종 판정 라운드. 자, 이제 심판이 결론 내립니다. 사도세자 vs 연산군. 오늘 경기는 누가 더 불쌍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위험했고 누가 더 큰 파괴를 남겼는가입니다. 기준은 3개로 고정합니다. 폭력의 방향, 권력의 책임, 그리고 결과의 크기. 첫째, 폭력의 방향. 사도세자의 폭력은 기록에서 논란이 크지만 기본적으로 불안정성과 폭발의 형태로 보입니다. 즉, 통치체계 전체를 의도적으로 공포로 몰아간다기보다 개인의 붕괴가 주변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연산군의 폭력은 훨씬 선명합니다. 폭력은 개인의 감정에서 시작했더라도 권력을 통해 제도와 사회로 확장됩니다. 폭력이 통치가 되고 공포가 질서가 됩니다. 이 항목은 연산군이 더 치명적입니다. 둘째, 권력의 책임. 사도세자는 세자였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었을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연산군은 왕이었고 왕은 멈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같은 불안이 있어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불안을 통치로 바꾸면 책임의 무게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 항목도 연산군이 더 무겁게 감점됩니다. 셋째, 결과의 크기. 사도세자의 결말은 잔혹했고 그 잔혹성은 조선 왕권의 폭력성을 상징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통치의 결과로 결국 폐위됩니다. 왕조 체제에서 왕을 끌어내린다는 건 그 통치가 체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공포를 증명한 겁니다. 즉, 연산군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재난 수준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항목은 연산군의 결정적 패배이자 동시에 치명성 측면에서는 가장 큰 점수입니다. 자, 최종 판정 내립니다. 사도세자는 비극의 인물이었고 환경과 구조가 한 인간을 붕괴시킨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억울함의 무게가 남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상처가 있었더라도 권력을 쥔 뒤 그 상처를 타인의 파괴로 바꾸며 국가 전체를 공포로 몰아간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 결론은 이겁니다. 연산군, 판정패가 아니라 치명성 기준으로는 압도적 1위입니다. 즉, 더 위험했고 더 큰 파괴를 남긴 쪽은 연산군입니다. 댓글은 이렇게 남겨주세요. 사도세자 시대가 만든 비극, 연산군 권력이 만든 재난. 둘 중 하나만 선택하고 이유는 한 줄만. 여러분의 한 줄이 오늘 경기의 최종 판정표입니다.